저는 6.25 7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안보 상황을 개관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6.25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스탈린이고, 둘째는 김일성이고, 마지막으로 모택동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은 후르츠초프는 대대적으로 탈스탈린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 소련은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할 만큼 변화하였습니다. 모택동의 중국도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문화혁명 동안 거의 숨어 지내던 등소평이 뒤를 이으면서 모택동의 공과 그의 과를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불행했던 것은 북한입니다. 김일성이 전쟁 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그가 일으킨 6.25 전쟁을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노선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1994년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이 유훈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 아들이 죽자 이번에는 손자가 나타나서 역시 유훈을 받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를 외쳐도,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도 북한은 못 본 채 문을 굳게 닫아 잠그고 오직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유언만을 받들어 모시는 일에 매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이 미라가 되어 생전의 모습 그대로 금수산 궁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북한 사회는 70년 동안 변화를 거부한 채 북한 동포들은 명령만 떨어지면은 두 손에 꽃을 흔들면서 거리로 뛰어나가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핵을 개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나 핵폭탄 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약 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지와 동시에 능력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70년 외길을 걸어온 북한 위정자들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김일성의 유언을 따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40여 개의 핵탄두는 대한민국의 도시 40개를 한꺼번에 파괴하여 2차 대전 말 히로시마처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군사적 위협의 실체입니다. 벌써 30여 년 전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모험을 감지하고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차례에 걸쳐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이 그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무감각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방조하면서 대비태세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 핵은 자위수단일 뿐 남한을 겨냥하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코너로까지 몰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대비는 핵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를 실천하는 구체적 수단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과 더불어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필요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연합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합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략 용어에 벌교라는 말이 있고 벌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교는 영어로 Attack Enemies Alliance라고 하고 벌병은 Attack Enemies Forces, Enemies Army라는 뜻입니다. 전략가 손자는 벌교가 벌병보다 상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벌병하기 전에 군사력을 부실화하기 전에 먼저 벌교 외교 관계를 차단해서 고립하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동시에 벌교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은 벌병이 다가왔다는 징후입니다. 지금 북한은 조직적으로 벌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와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은 사실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모험을 북한이 감행했을까? 북한은 핵실험을 한 다음에 그 핵을 배경으로 한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려는 사실은 벌교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평도 우리 해병이 즉각적인 대응 사격으로 북한에 충분한 해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동맹은 안보적 위협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미동맹 70년은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해온 유례없이 성공적인 동맹 역사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한반도와 그 지역의 안전,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억지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오히려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갈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